북경 이과도주입니다. 우리나라 백주 마니아들한테는 가장 친숙한 중국 베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죠? 이 초록색의 작은 병, 빨간 뚜껑. 특히 4, 50년 전에 젊은 날을 보내신 분들, 아마 맨 처음 베갈을 알고 베갈을 익히던 때 가장 먼저 만났던 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북경 이과도주일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집에서 군만두나 짬뽕 한 그릇을 놓고 이 술을 친구들과 마시면서 카카 했던 그 기억들이 나실 겁니다. 술 맛도 괜찮고 특히 가격이 워낙 저렴했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젊은 대학생들한테 가장 잘 어울렸던 술이기도 합니다. 북경 이과도주라고 되어 있죠.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이과도주의 원고향이 바로 북경입니다. 즉 이과도주는 북경에서 태어났고 북경에서 발전돼 와서 오늘날까지 북경 시민들한테 가장 사랑받는 술이 바로 또 이과도주입니다. 이 북경에는 수도 없이 많은 이과도주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북경 이과도주를 비롯해서 홍성 이과도주, 우란산 이과도주, 북경 방장 이과도주, 북경 황가 이과도주, 뭐 이런 이름 있는 이과도주가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한테 잘 알려지지 아니한 무수한 이과도주가 또 북경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이과도주가 무슨 뜻인가를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두 번째란 뜻입니다. 제2, 과는 솥을 말합니다. 솥 과자예요. 두 머리죠. 말 그대로 새기면은 두 번째 솥에서 가장 먼저 나온 술, 요게 바로 이과도주입니다. 자, 복잡한 개념은 다 지우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솥 과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밥 짓는 솥이라든가 나아가서 술을 정류하는 정류솥을 떠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그런 솥이 아닙니다.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다 그런 장면들을 보셨죠. 가마솥에 밥을 지을 적에 어머니나 할머니가 뜸 들이는 때가 되면은 행주에다 냉수를 적셔가지고는 솥뚜껑이를 계속 이렇게 문지르고 하던 장면 떠올렸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뜨거운 솥의 뚜껑에다가 냉수를 바름으로 해서 급격한 온도 차이로 인해 가지고 내부에 그 김이 곧바로 물로 바뀌어 갖고 밥솥에 다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뜸 들이는 것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소주를 받을 적에 소주 고리에도 찬물통이 따로 있습니다. 그처럼 중국 북경에서 술을 만들 적에도 이런 찬물통을 사용했습니다. 소주, 즉 베갈입니다. 소주를 내릴 적에 찬물통, 냉각기를 사용한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17세기입니다. 그러니까 1600년대 후반에 와서야 이 방법이 북경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소주나 베갈을 받을 적에 이미 발효된 술을 큰 솥에 앉히죠. 밑에서 불을 떼서 열기를 가하면은 거기에서 알코올 김이 솟아 올라옵니다. 알코올은 물보다 비등점이 훨씬 낮기 때문에 김의 상태로 올라오는 것은 대부분 알코올입니다. 먼저 올라옵니다. 이 김을 물방울 형태로 밖으로 빼내서 받은 것이 바로 증류주, 즉 백주요, 베갈이요, 우리의 소주입니다. 이 청나라 중기 때 북경의 양조장에서 처음으로 알코올 김을 효과적으로 낼 방법이 없을까 궁리 끝에 고안해낸 것이 냉각기를 써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하여 정류솥 위에다가 공중에다가 이런 꽃갈 형태의 물통을
달았어요. 꽃가를 뒤집어 놓은 꼴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찬물을 담은 뒤에 그 정류 솥에 열을 가해서 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꽃갈통 표면에 거기에서 빠르게 쉽게 물방울들이 맺힙니다. 알코올 방울이죠. 그것들을 밖으로 빼냈어요. 이렇게 했더니 종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쉽게 그 알코올 방울들을 빼낼 수 있더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자, 요 통, 요걸 처음 고안해낸 이가 누구냐 하면은요, 이 무렵 17세기의 북경에 원성호 주방이라는 이름난 술도가가 있었어요. 이 조씨들이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 주인이 조씨 삼형제였어요. 그 중에 마지가 조존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제일 먼저 이 냉각기를 정류솥에 올려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꽃갈 형태로 만들었는데 수석으로 만든 것이다 해서 석오라고 했어요. 그 용기를. 그런데 공중에 달려있죠. 정류솥 위에. 그래서 더 쉬운 말로 바꿨어요. 천과라고. 하늘에 걸려있는 솥이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이과도주라고 할 때 그 과, 솥은 공중에 달려있는 냉각기, 즉 천과를 가리키는 과자다 이렇게 여기면 됩니다. 자, 정류솥에 불을 떼 가지고 수증기를 물방울 형태로 받아낸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은 그 알코올 김들이 먼저 올라와서 방울 형태가 되어서 밖으로 떨어지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방울들은 알코올 도수가 아주 높아요. 보통 75도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마실 수도 없고 또 여기에는 곧바로 올라온 것들이기 때문에 불순물도 많았어요. 술로 쓰기에 적당치가 않습니다. 그것을 주두라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술의 머리다 이겁니다. 가장 먼저 받아낸 것. 요게 전체 중에서 15% 정도가 주두술입니다. 그 다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도수가 떨어지겠죠. 60도, 50도, 40도 이렇게 됩니다. 왜 중국 배갈들이 52도, 53도 술의 가장 많으냐? 즉, 그 도수에 나오는 술들, 그 시간대에 나오는 술들이 가장 품질이 좋더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계속 시간이 경과되면은 알코올 도수 25도쯤까지 내려갑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것, 10몇 도 이런 것들도 나와요. 이것은 주초자라고 해서 식초 같은 것입니다. 네. 술로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요 뒷부분을 주미, 술의 꼴이라고 합니다. 자, 이과도주, 아까 냉각기 이야기했죠. 공중에 달려있는 찬물통입니다. 자, 정류를 합니다. 천과 찬물통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정류를 빼내는데, 처음에 그래서 80도, 75도, 72도 이런 술들이 밖으로 나오겠죠. 그게 주두술입니다. 그 다음, 그만큼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 찬물이 조금 데펴졌겠죠.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때 물을 바꿉니다. 새로운 찬물을 그 안에 부어요. 그 다음, 또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데워지겠죠. 세 번째 또 물을 바꿔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류가 끝날 때까지 요 공중에 달린 찬물통의 물이 3번 바뀝니다. 첫 번째 물을 담았던 것이 제1과, 두 번째 물을 담았던 것이 제2과, 마지막 담았던 것이 제3과가 됩니다. 자, 이제 감이 잡혔죠. 찬물통 첫 번째 제1과로 받아낸 술은 주두술입니다. 두 번째 받아낸 술, 그 몸통술, 두 번째 물통을 이용해서 받아낸 겁니다. 그럼 이과도주는 뭘까요? 요 두 번째 물통을 이용해서 받아낸 술들 중에서 맨 앞에 나오는 술들, 그게 이과두주가 되겠습니다. 그 술이 가장 좋다 이겁니다.
원래 이 이과도주가 도수가 높았던 게 그 때문입니다. 70도부터 56도까지의 선들, 이 술들이 이과도주에 가장 많았죠. 요 두 번째 냉각기, 청과를 이용해서 받아낸 술이다. 그 뜻입니다. 제가 이 이과도주를 시험하는 장면은 뒷부분에 붙여놨습니다. 다른 분하고 실외에서 마시는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한 잔 마시고 계속하겠습니다. 이 술은 지금 42도입니다. 두 번째 소터의 머리술 중에서도 한참 뒤편에 있는 술이 되겠죠. 그죠? 요거 100ml입니다. 뭐 홍성 이과도주도 그렇고 북경 이과도주도 이 100ml짜리들이 특히 인기가 있습니다. 북경의 서민들한테. 왜? 술 맛이 좋은데다가 가격이 아주 싸요. 북경에서 요 100ml짜리 이과도주가 5위안에서 7, 8위안까지 고선입니다. 즉 우리 돈 1,000원에서 1,600원 선 그 선의 가격대입니다. 이거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가격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특히 이과도주의 가격 책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면은 첫째, 가장 기저계층의 서민들의 불만이 없어야 되겠죠. 경제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술은 사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술값이 비싸가지고 그것조차 먹지 못한다면은 사회 구조 전체가 동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국가 지원도 있겠지만은 이 저렴한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또 뭐냐? 원료 사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급 백주라고 하는 백알들은 주 원료가 수수죠. 그리고 대곡을 쓴다 그랬습니다. 누룩을. 대곡 누룩. 그것은 밀보리로 만든 겁니다. 재료 중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누룩 값이 술값을 좌우할 정도다. 그런데 이과도주는 주 원료를 수수, 밀, 옥수수 등을 쓰는데 그것만을 쓰지 않아요. 거기다가 보조 원료라고 해가지고 밀기울, 살겨, 옥수수때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요.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 밀기울 누룩을 써요. 그리고 직접 효모를 원료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발효 기간을 5일로 단축시켜 버려요. 다른 술들이 30일 뭐 이렇게 발효를 할 때, 자, 누룩 거 만들죠. 발효 기간 땡겨 버리죠. 산출량은 많죠. 이렇게 해서 가격을 최대한 낮춘 것이 또 이과도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첫째요. 이과도주 뭐냐? 둘째, 어떻게 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느냐? 셋째, 북경 이과도주 특정 회사의 특정 상품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 이름의 술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술 이름이 같다고 해서 밑에 나오는 술 회사가 똑같다, 다 똑같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A, B, C, D 술회사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술회사마다 북경 이과도주를 생산해서 팔아도 된다 이 뜻입니다. 북경 이과도주는 특정 상품명이 아니고 거의 일반 명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북경 이과도주가 원조냐? 우리네도 뭐 설렁탕집, 부대집 등등해서 원조 시비가 많죠. 우리가 원조다 뭐 이러고 저쪽은 다 우리 뒤에 생긴 아류들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북경 이과도주 똑같습니다. 북경 이과도주 중에 제일 원조는 요 술회사 중에 다른 말 다 빠지고 북경 이과도주업이라고 된 술회사 것입니다. 그 회사의 북경 이과도주가 원조다. 이렇게 보시면 무난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쥐고 있는 이 술병도 북경 이과도주업의 것이 아니고 북경 경영성 이과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성 이과도주.
그런데요, 술병도 그렇고 문의도 그렇고 다 거의 흡사해 보입니다. 다 같은 회사 술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회사에서 북경 이과도주를 내놓고 있다. 그리고 그들 술의 우열도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가장 원조에 가깝다고 제가 여기는 북경 이과도주는 여기 밑에 북경 이과도주라고 적혀 있는 술회사 것이다. 그리고 다른 술회사의 북경 이과도주와 차이점을 가장 빨리 찾는 방법은 북경 이과도주업의 북경 이과도주는 상품명 밑에 중화노자호라는 인증 표시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중국의 가게라든가 상품 중에 역사와 전통이 깊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省정부, 시정부에서 인정을 하는 제도, 그게 노자호 제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가 가는 것은 중화노자호고, 그 다음, 하남노자호, 북경노자호 등등이 있습니다. 지방급도. 그런데 북경 이과도주업은 중화노자호 인증 표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술은 그게 없어요. 그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화노자호 인증을 받은 이 북경 이과도주업은 자기네 역사가 800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나라 시대부터 자기들은 술이 시작되었다 이럽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명나라, 청나라 시기 황제들이 사냥을 가던 행궁이 있었는데 그 행궁에 딸린 직속 양조장, 그게 바로 유흥소가라고 했습니다. 소주빵이 소가입니다. 그것이 후대에 대흥주창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것이 2002년도에 와가지고 북경 이과도주업으로 고쳐집니다. 아직도 북경의 대중들에게, 그리고 특히 북경을 찾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가장 친숙한 이과도주, 그중 오늘은 북경의 본이름을 쓰고 있는 북경 이과도주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울주군에 있는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가 있는 곳에 왔습니다. 저기 뒤에 기울어진 바위가 보이죠. 저기에는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그리고 신라시대까지 이르는 여러 가지 문양들과 기록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뜻깊은 장소에서 후배 소설가 이웃이랑 함께 잠깐 시험해 볼 술 북경 이과도주입니다. 지금 여기서 경주 서라벌이 한 30km 정도 됩니다. 그때 그 왕족들이 그리고 화랑들이 왜 이곳까지 와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또 데이트도 하고 했는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문양들은 빼고 신라시대에 남겨놓은 그 명문들, 그 내용들 대강 아시죠? 갈문왕이 여기를 이제 오셨었다고 합니다. 우매이신 추열왕 그 분과 같이 오셨다고 하는데 사촌 동생쯤 되시는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후에 또 이제 그 갈문왕이 어떻게 된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그 추열왕 분과 결혼을 안 하시고 다른 분과 이제 결혼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분께서 14년 뒤죠. 14년 뒤에 다시 오셔서 당신의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추혜랑 분과 같이 이렇게 와서 즐겼다 갔다 하는 그 흔적을 보시고 그 옆에다가 또 몇 글자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 신라 유적지입니다. 이유씨가 말한 그 갈문왕은 우리가 익히 들어본 바 신라의 법흥왕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다시 여기 찾아왔던 그 여자는 지소 부인이라고 해서 법흥왕의 딸, 그리고 갈문왕의 부인 이렇게 됩니다. 겉에 따라왔던 아기 왕자가 바로 진흥왕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여기 경치는 참 좋고 한적한 곳인데 딱 한 잔만 시험해 볼
술입니다. 북경 이과두주. 어떤 맛일지 참 궁금합니다. 여기에는 사랑과 이별, 예, 예. 죽음 예. 다 서려 있는 곳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신라시대 때면은 지금부터 1500년 전입니다. 예. 서기 525년 예, 6월달 새벽에 그 갈문왕이 하셨죠. 사촌 누이하고 여기 다녀갔는데 예. 짐작컨대 우매라는 그 표현을 보고 예, 아마 장례를 약속한 예. 그런 사이였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무슨 연륜인지 그 분이 되지 못하신 이유가 궁금하지네요. 예, 일찍 죽었어요. 짐작컨대 법흥왕이 예, 자기의 딸과 갈문왕을 결혼시켰다. 예. 그러니까 조카하고 결혼한 셈입니다. 예, 예. 갈문왕은. 그럼 정치적인 게 있겠죠. 그죠. 예. 아이고,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오, 넘치네. 예. 자, 한번 해봅시다. 예. 맥주 마시면 늘 나오는 카 소리가 저절로 나와. 경쾌하게 나옵니다. 입안을 가득 그냥 아우 자극적이고요. 자극적이면서도 그렇게까지 이제 막 바늘처럼 찌르는 그런 맛은 아니고 상쾌하게 찌르는 그런 듯한 그런 맛입니다. 그리고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는데 어우 불이 막 붙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라이트 어디 있어요? 그러게요. 우리 이유 씨, 예. 이 병 익숙하죠? 예, 예. 이거 한국 사람 뭐 50년 전부터 이 예. 초록색 병에 고량- 이과두주. 예. 이거 아주 친숙한 술입니다. 예, 고량주라고도 예, 그냥 예, 예. 하면 끝은 그렇게 독하지가 않네요. 끝은 금방 순해졌어요. 그죠. 한 잔 또 마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술이 술술 들어갈 것 같은 한 그런 잔 더 술입니다. 해봐요. 그럴까요? 네. 한 번 더 마셔보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매우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아주 술술 잘 넘어가서 정말 맛있는 술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여기서 경주가 30km 정도 된다. 예. 지금도 차가 들어오기에 굽이길이에요. 예, 그렇죠. 그 시절에 그 먼 길을 여기 와서 이 동네 와가지고 예, 예. 그때 마을도 없었을 텐데 두 남자가 어디서 잤을까? 그러게요. 그때 이런 술을 좀 마시지 않았을까? 이런 술도 없었어요. 이런 술도 못 마셔보고 그러게요. 왕이면 뭐해, 그지? 예, 글자만 남기고 그냥 그러게 말이야. 사랑하는 아. 여인과 결혼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예. 그리고 형님의 강요에 의해서 조카하고 결혼하고 예. 어. 오래 살지도 못하고. 오래 살지도 짐작 큰데 30대 다 죽었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여자 누이 동생도 죽었고 예, 예.